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과 조직 경영과 리더십을 강의하는 백유성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8주차 1강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 했죠. 첫째, 8주차 1강에서 첫째,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조직의 목표. 두 번째는 주식회사와 경영계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8주차 2강에서는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던 윤리적 행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요건 조직의 목표와 주식회사 경영적 혁명에 대해서는 지난 8주차 1강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 2강에서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경영의 이해는 앞부분에 간략히 경영윤리에 대해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식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이 주식회사가 그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커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회사 얘기도 했고 자동차회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자동차 신차를 개발하는데 수천억이 드는데 개인 상인이 그 돈을 다 조달하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수많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받고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주식회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업의 유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이나 개인 상인들은 그러니까 그 주인이 경영을 하죠. 그러나 주식회사는 주주가 많게는 수백만, 적게는 10명 내외에 이르기까지 이 주주가 많습니다만, 주주의 규모가 작으면 주주들이 모여서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주가 수백만 명 되면 그 사람들 다 모여서 주식회사 경영하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그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들 중에서 대표이사를 정해서 그 사람에게 경영에 관한 책임을 맡긴다. 이게 그 소유와 경영의 분리고 이를 통해서 경영자 혁명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자, 주식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주가가 제일 높고 잘 나가는 회사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존닷컴입니다. 그죠?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 여러분 애플 회사도 있습니다만 애플. 자, 애플 볼까요? 스티브 잡스가 하던 애플의 주식 가격 여러분 아마 오늘은 약간 변동했을 수도 있는데, 애플의 주가는 어제 4월 28일 기준으로 해보니까 283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존 주가는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아마존 주가는 4월 28일 날 17시 10분 기준으로 보니까 2,376달러, 2,370. 애플의 주가의 거의 9배, 10배 가까이 되는 이런 주식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돈 많은 부자는 누굽니까? 아마존닷컴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제프 베조스, 그죠? 베조스. 자, 베조스는 스킨헤드 헤어스타일로도 여러분 뭐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는 여러분 대단히 글로벌한 기업 중에 유명한 회사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는 5만 100원 정도 됩니다. 액면분할해서 4월 28일 17시 기준으로 5만 100원 정도. 5만 100원 정도 하죠. 그런데 거래량은 보니까 4월 28일 날 1,570만 주 거래됩니다. 1,570만 주. 그죠? 여러분도 주식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이런 단위를 못 사죠. 최소한 10주 이상부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아마존닷컴,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그 기업들이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뭐 태국, 이런 미얀마, 이런 나라들보다도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고, 베조스 그 아마존의 경영자가 캄보디아나 미얀마의 대통령의 이런 사람들보다도 세계 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 훨씬 더 저명한 인물로 뉴스나 이런 데 취급되고 있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자는 조그마한 나라의 국왕이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알기 쉽게 설명을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중국 수도 어디입니까? 베이징이죠, 그죠? 베이징에 가면 베이징에 국제 공항이 있습니다. 서두 공항, 서두 공항이 있는데 이 베이징의 서두 공항 내에는 비즈니스 제트기,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 특정한 목적으로 그리고 항공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용 제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가용 제트기를 이 주기장, 공항에 내리면 그 비행기 대기하는 주차장처럼, 그죠? 비행기를 대기시키는 주기장이라는데, 주기장에 하루에 27회, 연 1만 회 이상의 그 자가용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있다. 그죠? 여러분, 이 김정은 이 트럼프하고 싱가포르에서 그 양국 회담을 했을 때 기차를 타고 갔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경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어떻습니까? 멀리 갈 수 있는, 대륙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장거리 제트기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우리 삼성 소유의 보잉사의 제트기는 무려 비용만 해도 780억 한 제트기 가지고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기업의 영향력이 조그만 국가보다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사회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경영을 하거나
고객들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기업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글로벌 기업이나 주식회사 경영자에게는 이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사회적으로 그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나 주식회사, 거대한 규모의 주식회사 경영자에게는 윤리적 행동,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요구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몇 가지 우리 주식회사 미국의 거대한 기업들이 다단계 금융 사고를 일으켜서 많은 파장을 일으킨 사례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버니 매도프라는 매도프 투자증권의 CEO인 버니 매도프, 오너 겸 CEO입니다. 그죠? 매도프의 폰지 사기 사건. 다단계 금융 사기다. 다단계 금융.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다단계 금융 사기라든지 라인 펀드 사태 때문에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거 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 다 금융 사기죠. 다단계. 그래서 미국에서는 버니 매도프가 500억 달러. 여러분 상상됩니까? 500억 달러. 65조 정도 된다. 그래서 이 금융 사기가 드러나서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투자를 권유해서 돈을 받고 이자를 많이 주겠다 해서 이자를 주고 돌려막기 형태로 한 거죠. 그래서 B라는 사람한테 받아서 A 주고 C한테 받아서 또 B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 돈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금융 사고가 터졌는데 이 버니 매도프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50년을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기회도 없다. 150년. 여러분 150년 동안 그 징역 교도소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목숨이 끝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죠? 국내에도 다단계 사기 사건들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조이팔 사건, 알죠? 조이팔. 국내 조이팔 사건. 그죠? 조이팔 사건. 조이팔은 의료기기 대여. 그러니까 당신이 의료기기를 사면 이렇게 우리 마사지를 하거나 전동 의자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이 또 찜질 해주는 이런 거, 고주파 피부 치료해주는 이런 의료기기를 당시 투자를 하면 500만 원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이자를 3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0만 원 하면 60만 원이죠, 그죠? 1000만 원에 60만 원 주겠다 매달.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모아서 조이팔은 4조 정도 돈을 모았다. 4조 정도 돈을 모아서 사기를 금융다단계 이제 사고 터지고 나서 중국으로 나중에 밀항했는데 2008년에 2012년에 중국에서 사망한 걸로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이 조이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고 아직도 이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가 있을 정도죠. 그 다음에 JU의 주수도, 그다음 IDS의 김성은, 밸류 인베스트먼트의 이철 같은 이런 사람들, 지금도 이런 거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 금융 다단계죠. 금융을 이용해서 어쨌든 사기치는 거예요. 금융다단계. 그래서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변호사들이 엄청 많아서 소설이나 이런 데서 변호사들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변호사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고 이 사람들이 수임 사건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변호사도 법정에 가서 변호해줄 사건이 없으면 자기 수입이 없으니까 이 먹고 사는 대단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조이팔이라든지 주수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아가면서 사기를 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처럼 주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있는 현대 기업에서는 이 사기 사건이 한 사람만 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고구마 줄기, 감자 줄기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무수히 피해를 보니까 피해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사건들에서 보듯이 윤리라는 것은 합법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윤리는 이 합법성보다 훨씬 더 윤리가 중요하다. 합법성보다 중요하다. 윤리, 그죠? 자,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으로부터 정직하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 속이지 마라, 양심을 지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랐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사회에 딴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일들을 하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이런 그 마음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N번방 사건에서처럼 요즘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나이 든 사람은 디지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기 칠 수도 없고 젊은 친구들이 다 거기에 연루돼서 사기를 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지털을 젊은 사람들이 잘 알기도 하지만 이 양심이라든지 윤리에 대한 교육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경영대학원, 그죠?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같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면 금융회사나 월스트리트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연봉을 받는다. 미국의 그 대학 교수들, 경영학 가르치는 교수들이 연봉 10만 불 안 되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 MBA 나온 젊은 친구들이 석사 마치면 월스트리트에 가서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를 늘 생각해야 돼요. 윤리죠. 자,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치킨집을 한다.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 한 마리 반 시킨다. 그럼 한 마리 반을 정확하게 해서 한 마리 반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마리하고 반 주는 것이 아니고 5분에 한 2 정도 주고 5분에 3은 남겨놓고 이렇게 다음 할 때 쓰고 이렇게 정량을 속이거나 정육점에서 삼겹살 1인분 시키면 여러분 200g, 150g, 120g 이렇게 파는 데 있는데 자 200g 준다 해놓고 어떻습니까? 180g을 준다든지 이렇게 양심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또 기업에서는 이 분식 회계라고 합니다. 분식. 여러분 그 메이크업 알죠? 메이크업. 우리 요즘 남학생들도 메이크업 하는데 화장이라 하고 화장, 그죠? 화장. 자, 화장. 예쁘게 메이크업하는 화장이라 한다, 그죠? 그래 연극 배우나 탤런트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때는 뭘 합니까? 화장한다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분장한다 그러죠. 분장이야, 분장, 그죠? 분장. 그래서 여러분 분 바른다 하는 말 하죠. 분 좀 발라라, 그죠? 자, 분식회계 이게 뭐겠습니까? 정상적인 수치로 회계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속여서 적자가 난 회사도 흑자처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은행에 돈도 빌리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그릇된 정보를 주고
투자자들에게, 자, 우리 특정한 회사는 주주들이 다 일반 투자자들이 흑자나는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지 적자나는 회사의 주식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분식회계. 미국의 엔론이라는 금융회사의 케너스 레이, 제프리 스클링 같은 이런 CEO들은, 경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재무 상태를 이렇게 속여서 은행이나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힌 게 드러나서 나중에 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죠. 대단히 유명한. 미국에서도 엔론 사태 이후에 경영대학원에서 이 윤리라든지 이 경영의 윤리,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교육이 중요하다. 그죠? 자, 아마 여러분 요즘 여러분 제가 지난주 강의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올려놓고 여러분 강의를 들으라고 과제를 주지 않았는데 보니까 많이 강의를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7주차 강의에서는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저에게 메일을 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과제물을 내면 인터넷 상에 있는 인터넷 표절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누굴 속이기 제일 힘들겠습니까? 딴 사람, 교수, 동료, 부모, 여러분 친구들 이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기 자신 속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 못 속이죠. 그런 것처럼 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몸에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된다. 미국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학생 시절에 부정직한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정직하지 않다 하는 상관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대단히 정직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동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윤리적 문제, 그죠? 윤리적 딜레마에 우리가 직면할 때 다음 3가지 질문을 해보라 하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켄 블란차드라는 미국의 경영 컨설팅 해주는 아주 유명한 컨설턴트와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자, 우리가 이게 윤리적인가 아닌가 내가 헷갈릴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하나가 자, 이 법적으로 맞는 행동인가 합법적인 행동인가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법적인가 윤리적 의사결정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떤 판단 기준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는 합법적 행동인가 판단. 자,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보니까 핸드백이 떨어져 있어서 그 핸드백을 주웠는데 보니까 그 안에 지갑이 들어있고 지갑 안에 돈이 5만원짜리가 200장 들어있더라. 200장 들어있더라. 그죠? 자, 그러면 야,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버는 거 욕심 나죠? 자, 200장인데 내가 10장만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 파출소에 갖다 줄 것인가? 그런데 남의 물건을 습득해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설정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합법적인 행동인가 아닌가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균형 잡힌 행동인가 이 공정한가 그죠? 공정한가 하는 판단. 세 번째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자부심이 드는가? 아니면 부끄러운가? 아니면 가족들한테 어떤 가족들한테 말했을 때 가족들이 아 잘했다 할 것인가? 아니면 저녁에 내가 한 행동이 뉴스에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간호학과 학생 보니까 원주에서 교통사고 난 택시기사 손가락 절단된 그 사람들 손가락 절단 택시 운전 손가락을 식염수에 처치해가지고 이 접합 수술 받도록 아주 처치를 잘하는 것이 참 원주에 사는 우리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뉴스에 보도됐을 때 아 정말 딴 사람들이 아 그래 저런 행동들 참 칭찬받을 행동인가 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그 윤리 규범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기업 윤리 규범, 기업의 윤리의 기준을 정해야 된다. 코드, 그죠? 코드를 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뭐 비누도 만들고 베이비 존슨 이 크림 같은 거 만드는 존슨 앤 존슨 같은 회사에서도 이 윤리에 관한 코드 이런 것들 만들어서 코드 오브 에식스를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히 설명하고 이번 8주차 2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인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기업은 아까 주식에서처럼 경제와 지역사회, 국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기업과 연관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언제 또 시간을 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타고니아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 파타고니아라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아웃도어 만드는 회사죠. 미국의 파타고니아, 그죠? 파타고니아. 이본 시나더라는 바이크 타고 하는 이런 이 아웃도어 활동을 하던 스포츠 유명 인사가 만든 의류, 그 다음에 뭐 의류도 만들고 그런 등산 장비도 만들고 하는 이런 온갖 스키, 스노보드, MTB, 예? 파타고니아 쳐보세요, 그죠? 쳐보면 파타고니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은 We are in business to save home planet.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환경보호, 그죠? 이런 아주 대단히 유명한 그 회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파타고니아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윤리적 행동과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사회적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 충분히 또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